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2년 정도 만났고 정말 잘 맞는 편이기는 해서 몇 년 안에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커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친구의 아내의 친구가 바로 여자친구예요. 저는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직장에 취직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강원도 쪽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개팅 받기를 꺼려했어요. 하지만 친구네 커플이 거리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잘 맞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자친구도 제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왔을 때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죽이 잘 맞았고 원래 여자친구는 친언니 집에서 자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첫날 눈이 맞아서 제 자취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주마다 서로의 지역을 교대로 방문하면서 만나면서 회포를 풀었어요. 여자친구와의 궁합도 좋았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서로의 생활도 있다 보니 그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한 달에 1-2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궁합을 맞추는 게 식상해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가끔 만날 때도 정말 대단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예쁜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다 보니 사실 자주 못 푸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혼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풀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는 스스로 위로를 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스토리를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대학교 전공이 무역 관련이다 보니 취직이 잘 된 편입니다. 직원은 10명 남짓한데 가끔씩 중국으로 출장도 가고 그러는 곳입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 한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자 선배랑 갔었는데 일도 하고 며칠은 여행도 할 시간과 약간의 여비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고 전화나 이메일로만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입국이 깐깐해서 출장이 거의 불가능했고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회사 경기가 너무나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간부급들만 단독으로 출장을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이 조금 나아졌고 조금씩 밑에 직원도 출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계셨는데 자기도 회사를 차려서 무역 사업을 하겠다며 퇴직을 하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과장님은 저를 정말 아껴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나갈 때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긴 하셨어요. 지금보다 월급을 좀 더 주겠다고 했고 저도 과장님의 능력을 인정은 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돈을 타이트하게 모으고 투자하고 있는데 혹시나 따라 나갔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그 과장님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나가지 않은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과장님이 퇴사를 하고 후임으로는 여자 과장님이 오셨어요. 40대 중반이시고 아이도 있는 분인데 능력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팀은 부하 직원 1명 빼고는 다 남자인데 여자 과장님이 온다니 조금 수근거리기는 했어요. 제 위에 남자 선배들 중 몇 명은 여자 과장이 오면 괜히 깐깐해지거나 쪼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한국 사회는 남녀차별 인식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여자 과장님이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모습을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달랐습니다. 보통 능력 있는 워킹맘이라고 하면은 세 보이는 얼굴에 깐깐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했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아줌마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동네 아줌마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얼굴에 나이는 묻어나왔고 몸은 통통하기는 했는데 귀여운 강아지상의 육감적인 몸이었습니다. 말투는 정말 부드럽지만 정말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능력도 좋았지만 팀을 이끄는 실력도 좋았습니다. 처음 몇몇 선배는 선입견을 갖고 투덜거렸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들 과장님을 칭찬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다며 다들 과장님을 치켜세웠습니다. 과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회사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때마침 코로나 제재도 풀리면서 성과도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몇 군데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중요한 출장이 잡혔습니다. 과장님은 워낙 뛰어나시니 과장님과 직원이 한 명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갈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저랑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장님에게는 중간 선배들보다는 후임이 자주 가야지 앞으로 회사가 더 발전할 거라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에게서 뭔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선배들은 담배를 피울 때 가끔씩 과장님 뒷담화를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원래 누구 뒷담화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제 눈에 과장님은 정말 능력이 있고 괜찮았었거든요. 그날도 선배 몇 명이 뒷담화를 할 때 나서서 부인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 정말 괜찮으시고 능력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배들이 뒷담화 하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걸 과장님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뒤에 있는 걸 보고 뒷담화했던 선배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는 대통령 욕도 한다며 그리고 원래 선배를 같이 욕하면서 동료애가 좋아진다며 쿨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뒷담화는 다시는 자기가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라며 강하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갈 때 저를 보면서는 살짝 웃어주고는 갔는데 아마 제가 과장님을 두둔하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과장님이 조금씩 저에게는 다른 동료들보다 신경을 써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남들이 눈치챘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게 은근히 챙겨주는 느낌. 딱 그런 거였습니다. 저에게 말투도 왠지 더 부드러우신 것 같고 어쩌다 저와 단둘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의 말로는 과장님이 사적인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여자친구 존재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사적인 걸 물어봤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다가 저도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성적인 관계로 과장님을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출장을 동행하게 되니 저는 조금 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정황을 봐서 제 오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여과장님과 출장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삐짓더니 과장님의 나이와 아이들 그리고 유부녀라는 얘기를 들으니 풀렸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나름 괜찮게 생기신 편이었지만 여자친구에게는 정말 못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과장님과의 출장은 일주일간의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해서 오후부터 바로 미팅이 들어가고 금요일 저녁까지 미팅이 꽉 차 있고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비도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동료이기는 하지만 이성간이니 주말에 여행을 하고 오는 것도 좀 그랬거든요. 게다가 과장님은 가정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았습니다. 미팅 일정은 정말 빡빡했습니다. 월요일 공항에 도착해서 첫 회사를 방문하자마자 긴 미팅이 잡혔습니다. 장시간 첫 미팅을 하고 숙소에 오자마자 녹초가 돼서 뻗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회사랑 미팅을 하였고, 미팅은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술을 정말 많이 마십니다. 미팅 결과도 좋으니 그날은 몇 명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이었지만 그동안 몇 번이 회식에서 과장님이 술을 많이 안 마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위해서 그날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과장님은 제가 여태까지 봐온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정말 잘 마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술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회식 때는 안 마시는 것이고 일 때문에 마실 때는 많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초장에 넉다운이 됐지만 과장님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도 쌩쌩하셨고 오히려 저를 숙소까지 잘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부터 다른 회사와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심한 숙취에도 미팅에 나갔고 과장님은 아주 멀쩡하셨습니다. 수요일 미팅도 괜찮게 끝났고 저는 그날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뻗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다른 회사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로비에서 과장님을 뵈었는데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미팅을 잡은 회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캔슬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로비 소파에서 기다리는 동안 과장님은 회사에 전화를 했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두 회사와 미팅 결과도 좋았고 어차피 숙소와 비행기 티켓이 예약이 되어 있으니 여행이라도 하고 토요일 오전 비행기로 입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과장님이 난감해하실까봐 걱정됐지만 과장님은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근처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관광 계획을 짰습니다. 과장님은 그 지역으로 몇 번 출장과 여행을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짠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과의 관광이기는 했지만 저도 간만에 외국에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즐기기로 했습니다.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아닌 곳에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직장 선배로 보이기보다는 여행 파트너로 생각이 되면서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농담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면서 즐거운 관광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와서 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도 다 끝났으니 둘 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잔 하자고 해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가서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니 느낌이 조금 새롭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낮에 하루 종일 같이 관광을 하다 보니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둘 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우리는 가게가 닫을 시간까지 같이 마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서 저는 숙소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술이 좀 모자르다며 자신 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숙소 앞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더 사다가 과장님 방에서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라운지에서도 느낌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방 안에서 단 둘이 마시니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과장님도 방에서 마셔서 그런지 급속히 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둘 다 많이 취하니 얘기가 자연스레 저의 여자친구 얘기, 과장님의 남편 얘기로 흘렀고 과장님은 남편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을 은근히 했습니다. 저에게 여자친구와의 궁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여자친구와 궁합이 참 좋기는 했지만 그때는 사실대로 좋다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잘 맞는데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과장님이 저돌적으로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인을 준 거지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셨고 과장님의 행동을 눈치채고 제가 과장님에게 먼저 입맞춤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당황한 표정과 몸짓이었지만 이내 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과장님을 안았습니다. 과장님은 유부녀답게 역시 저돌적이었고 저는 과장님과도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을 밤새 예뻐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잠에서 깨고 나서 정말 연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전날 계획한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가벼운 입맞춤도 했습니다. 어차피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그것 빼고는 정말 애인처럼 모든 걸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하고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레 과장님 방으로 이동을 했고 서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 공항문을 나가면서부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과장님을 태우러 나온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는데 과장님과 보낸 불타던 이틀 밤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자 과장님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그때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과장님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제 모든 걸 여자친구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제 모습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났을 때 과장님이 일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과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자 과장님은 미안해하면서 아무리 동료라도 이선끼리 출장을 다녀왔으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도 그때 제가 너무나도 좋았다며 궁합이 정말 잘 맞았다고 합니다. 몇 주가 되면 지냈지만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났다면서 그날도 저에게 안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근처 숙소로 갔고 서로를 느꼈습니다. 과장님과 궁합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을 다시 아느니 몇 주간 과장님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게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쉬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과장님은 가정과 직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저와의 궁합은 너무 좋아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와 직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과장님과의 궁합은 너무 좋아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말 것과 일과 후 사적인 시간에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업무 시간에 동료들이 눈치 못 채도록 연락을 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합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달에 2-3번 만나서 서로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과의 궁합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과장님도 저에게 푹 빠졌는지 항상 저돌적으로 달려듭니다. 우리 둘 다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선을 지키면서 만나고 있고 주위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저에게 직장에 있는 한 서로 조심해서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아는 것도 좋지만 앉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 업무적인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 얘기대로 하니 회사에서도 전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만나면서 일도 잘하게 되고 회포도 정말 만족하면서 풀게 되니 요즘 저는 정말 좋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몇 년 안에 결혼을 할 테지만 그때도 이렇게 과장님과는 특별한 사이로 오랫동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